안녕하세요. 자, 이 불토 플래너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아무래도 비용을 내기가 이게 멤버십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요? 일단은 제가 사용할 때는 얘네가 이제 기본적으로 무료 체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문제나 이런 수정할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정기 결제 시 기본 30일, 애니일 혜택 지급 저는 이미 구독 중이라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베이직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네요. 원래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치,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얘는 그냥 기본이신 분들은 사실은 사용하실 게 뭐 지수 정도? 뭐 키워드 검색 뭐 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키워드를 모아서 제목을 나열할 수 있는 거. 딱 그 새병원님이 하시는 그 방식을 적용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유료 지수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불톡을 사용한 다음에 다른 것들과 분명히 이제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딱 그거였어요. 블로거 입장에서 만들어진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블랙키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 딱 만든 게 느껴지는 게 키워드 마스터도 사용해 보셨겠지만 그 수치적으로 그런 것들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수치적으로는 뭐 나름으로 기능들을 넣어놨긴 했지만 그 다 하나하나 찾기에는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글 쓸 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좀 애매함이 있고 그럼에도 키워드를 찾았을 때 다양한 키워드를 조금 더 내가 못 찾은 키워드를 얘가 찾아줄 수 있고 그거를 제목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키워드는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제목에 넣고 본문에 또 놓치지 말고 넣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이제 블로거의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좀 만든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면 사실 수익이 많이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이제 수익이 조금 원고료가 내가 그래도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좀 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써볼 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 달간 사용해 봤을 때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맨날 사용하지 못해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걸 찾고 뭐 하고 하니까 확실히 뭐 키워드 마스터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우리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블록을 찾아봤을 때 그 눈에 딱 보이는 게 스마트 블록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갈수록 경쟁이 약해요. 그리고 최신 글이 적다. 그러면은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조합을 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는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쓴 글 중에 애드포스트 수익에 관해서 쓴 글이 있는데 애드포스트 수익이 이게 빡세단 말이에요.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 쓰시는 분들이 또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네이버 애드포스트라고 검색을 딱 했더니 애드포스트 수익 정산, 뭐 애드포스트 수익 뭐 입증인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스마트 블록이 있는 거예요. 노리니까 득달같이 다음날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블록 중에서 뒤쪽을 노리시고 최신 순위 없는 걸로 일단 하셔도 무리는 없다. 무리는 없고 그런데 어쨌든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실 때 진짜 내가 본격적으로 순위를 올려버리기 위해서 다양한 키워드를 좀 놓치지 않고 잡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리빙이 조금 더 이제 오래 가요. 키첼이 조금 더 순위가 이제 한번 진입한 다음에 얘가 유지가 아무래도 조금 오래 가요. 지금 이제 한 4, 50명이 빠졌죠, 인플루언서 육아 쪽에서 리빙으로 빠지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거의 엄마들이 갈 만한 데가 리빙이 가장 만만할 거예요. 엄마들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리빙 속에 들어 있으니까 생활 건강은 거기는 약간 돈 되는 곳이라서 그거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돼.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일하는 기분으로 해야 되고 육아를 쓰면서 즐겁게 하셨던 분들이 갈 거는 이제 리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물이 조금 바뀔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도 사실은 리빙 자체가 이렇게 키첼이 막 죽어라고 덤비거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고요. 죽어라고 덤비거나 이렇게 1위가 계속 변동이 되는 키워드를 잘 지켜보면 다 육아들이에요, 다.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 더 빡세게 하시는 아무래도 애를 키우면서 이거밖에 우리가 일이 없다 보니까 근데 다른 리빙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조금 차별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스탠다드를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정식 출시가가 99,000원이 됐을 때는 저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글 하나 쓰는데 저거를 사용하면서 할까 싶은데 일단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엄마들 첫 주랑 이제 마지막 주를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이제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그래서 요거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체크를 이제 그냥 해보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원래 체크를 잘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걸로 체크를 하기 시작한 부분은 뭐냐면 저도 준체거든요. 그러니까 준체에서 최적 1로 빠르게 올리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느냐고. 근데 이제 챌린지나 이제 스터디 중에서 품앗이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걔는 문제가 뭐냐면 얘가 사실 알고 보면 여기 3페이지까지 이렇게 보시면 총 몇 개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총 30개 가지고 지수가 평균치가 매겨져요. 평균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균치가 낮아지면 지수는 낮아지는 거야. 여러분들의 평균 지수가 올라가면 얘 다 올라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준체 5에서 6 정도만 돼도 사실 상위 노출하는데 스마트 블록 최신순 글 적은 거 쓰신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엄마들한테 조금 더 답을 좀 더 확실하게 드리기 위해서 좀 체크를 해보려고 이제 하고 있고, 최근에 체험단을 좀 급격하게 좀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댓글은 뭐 5개 이상이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전문성, 신뢰성, 관련성이 있는데, 전문성은 한 주제 내가 쓰는 주제인가.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육아 주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낮은 경향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썼던 주제들 중에서 상위 노출을 많이 해왔던 것들은 좀 높은 경향이 있죠. 신뢰성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에 반응하는 거라 요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단시간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스크랩이 많이 일어나면 이렇게 막 올라갈 수는 있어요. 지수 자체가. 그다음에 관련성은 제목이랑 본문에 대한 관련도가 높은가 안 높은가. 그러니까 얘를 정말 잘 본문 안에서 설명을 했는가 해서 글이 사실 이렇게 너무 글자 수가 많아도 아무래도 얘가 좀 뭐라 그래? 주객전도까지는 아닌데 포인트가 조금 흐트러질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육아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막 강의에 대해서 쓰고 뭐 비난어에 대해서 쓰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게 관련성이나 이런 거 부분에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게 근데 데이터로 다 계산이 된 거여서 여기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교과서 구입으로 먼저 잡았고 그 다음에 뒤에 교구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구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약간 조금 뭐 관련성이나 이런 게 뭐 낮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최적 1, 준체 6 이렇게 딱 이렇게만 구분을 하시는데 사실 한 끗 차이예요. 한 단계 한 단계가 한 끗 차이예요. 물론 준체를 갓 올라오신 분과 제가 쓰는 글에는 상위 노출에는 분명 지수 이렇게 순위 자체가 다르게 매겨질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준체 5, 6단계에서도 사실은 지수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고 이 새벽아님이 요거 만드시고부터 저는 새벽아님 막 이렇게 막 추종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카페나 이런 것도 이제 활동도 다 나와가지고 안 해요. 강의가 이제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건 아예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 그런데 뭐 내연풀, 불연풀 뭐 이런 걸 저도 이제 소식으로 전하게 되는데 일단 불연풀이나 이제 새병원님이나 이런 데는 다양한 주제가 모여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차별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육아 엄마들만 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지는 정보는 상위 노출을 떠나서 우리끼리 안에서도 되게 정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육아 강사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늘어났는데 이걸 알아버린 게 뭐냐면 댓글 5개 이상 쓰고 그러니까 댓글이 좀 더 많이 달리고 체류 시간과 스크랩을 많이 땡기면 얘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보세요. 총 3페이지까지 총 30개의 글을 우리가 썼을 때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엄마들한테 내가 이거 글 쓸 때마다 링크를 공유를 해봐요. 그럼 우리 엄마들이 내가 공유를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날 가르치니까 고마워서 뭔가 뭐 약간 좀 대가성 같은 느낌으로다가 찾아와 주겠죠. 저는 그래서 결코 그런 링크를 엄마들한테 잘 안 줘요. 저희 챌린지반이나 이런 데 들어와 보시면 제 링크는 잘 안 드리거든요. 왜냐?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상위 노출이 되어 있고 안정이 잡혀 있고 어떻게 글 쓰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딱 이래요. 내가 여기서 최적의 꽂히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이 글이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글이었구나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올라온 수순 자체가 제 컨텐츠만으로 내 컨텐츠를 파악하고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일까? 이런 느낌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각자 이제 좀 목표가 있었는데 몇 개는 이제 인플루언서 키워드를 노리느냐 키워드를 그냥 때려 박았죠, 저도. 왜냐면 저도 이렇게 안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키워드를 때려 박는 거를 둘째치고 내용이 부실한 분들이 자기 실제 그 현재 자기가 체험한 것도 아니고 또는 복붙 내가 지난주에 쓴 거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런 식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내가 좋은 글을 쓰자. 내가 좋은 글을 쓰고, 내가 좋은 정보를 주자. 그런데 이거를 띄울 수 있도록, 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나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아, 진짜 진실로 글을 써도 올라갈 수가 있구나. 기술적인 거 조금만 이런 식으로 채우고, 품앗이 안 해도 가능하구나.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고, 그리고 계속 보면서 이제 스스로 조금 깨우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키체를 이제 때려 박은 거는 아무래도 키워드를 여러 개를 넣었으니까 넣다 보니까 좀 지수가 낮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러고 댓글이 자동으로 많이 달릴 수밖에 이제 없는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면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들한테 굉장히 핫한 주제였기 때문에 친한 이웃들이 다 이제 한마디씩 좀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왜 지수가 낮게 나왔냐? 그럼 글자 수가 좀 너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글자 수를 평균치를 잘 보면, 사실 글자 수에 무조건 상관이 있다라기보다는 제목과 본문의 연관성이 굉장히 뭐 높아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쓰시려는 내용에 정말 알맞은 제목을 고르셔야 이 타겟층이 딱 들어와서 그 글이네 들어왔는데 그 글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키워드를 얘가 네이버에서 데이터로 키워드 각 수를 여러분들의 본문에 쓰여진 그 단어를 다 얘가 개수를 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어쨌든 여태까지의 데이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글을 쓰면 좀 더 상위 노출이 확실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엄마표 미술놀이를 썼을 때 물감놀이랑 연관지어서 제목을 잡고 딱 그에 대해서만 썼을 때는 상위 노출이 더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결국 때려박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소통 점수, 댓글이나 스크랩이나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시간에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2, 3일 정도 안에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품앗이를 많이 하지만 문제는 결국 이제 30개, 총 30개의 글 안에서 만약에 했을 때 여러분들이 품앗이 카페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품앗이 카페에 들어가서 공감 누르고 댓글 누르고 그다음에 그것도 심지어 아실 거예요. 그냥 사실 링크 주고 스크랩하면 그게 더 안 올라가서 검색을 직접 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거 스마트 스토어 운영 방식이랑 상위 노출하는 방식이랑 비슷하거든요. 알고리즘이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컴퓨터가 얘를 계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루트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에 글을 쓰시면 그거를 가지고 얘가 어떻게 해요? 너무 오래 지나면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첫 단시간에 올리자마자 반응이 높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거고, 물론 나중에 터지는 글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시간에 2, 3일 안에 공감과 댓글이 자기가 평균으로 계산해 놓은 게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 수치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되게 유의미하게 보는 거지. 지금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랑 쿠팡 체험단 사기가 너무 많아요. 극성이에요. 그래서 전화 오는 거 조심하시라고 제가 이거를 스크랩 이벤트까지 해가지고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스크랩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댓글도 지금 하루 만에 8개 달려 있으니까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수가 높게 판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수 높이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결국 제목과 본문의 일치도를 조금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얘가 데이터가 그동안 쌓인 데이터가 수치적으로 다 계산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더라도 반찬 배달이면 사실 어떤 제목이 딱 나올까? 검색해보세요.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글들이 있어요. 그대로 비슷하게 쓰시면 여러분들도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글을 쓰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썼을 때 어때요? 100원 구매. 조금 더 구매가 당긴단 말이에요. 클릭률을 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블로거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까지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창의적인 방법도 여러분들 필요해요. 남들과 똑같은 글을 쓰시고 계속 글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셨을 때 과연 1년에서 2년 정도 여러분들이 버티실 수 있을지 아마 되게 번아웃이 오실 거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스스로 맨땅에서 이제 해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고 계속 도전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더 제 링크를 누군가한테 공유하고 눌러달라고 이런 것들을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보자분들이 정말 뭐 이웃도 하나도 없어서 유입이 전혀 없을 때는 조금 도움은 필요하겠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 한 번 이렇게 스크랩을 해오면 저 타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응원차 한두 번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키워드
키워드, 그다음에 최순순이 적은 그 키워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회수가 많지 않은 것들로 하나씩 도장깨기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는. 그다음에 플러스로 지수를 높이려면 이런 글의 제목, 키워드 연관도와 소통 점수까지는 사실 신경을 쓰시면 지수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 그리하여 지수를 빨리 올리기 위하여 품앗이 카페까지 있는데 품앗이 카페를 그럼 그만두신 상황 이후에는 다시 내려올 것이다. 언제고 다시 내려와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실력을 높이신 게 아니라 가짜로 누구 도움을 받아서 이게 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밥 백 선생님 아시죠?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가게는 오픈빨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가게를 오픈해요. 오픈한 다음에 그 오픈빨로 사람들이 왁자지껄 오는 거는 일주일만 지나면 팍팍 꺾여요. 그 집이 맛있어야 돼요. 이벤트랑 이웃들로 오는 것은 그때 당시 딱 반짝이에요. 그럼 품앗이 카페 나오면 여러분들은 다시 뭐예요? 다시 알맹이로 남는 거야. 그럼 이거 진짜 이게 더 큰 문제가 내가 5, 6개월 동안 열심히 품앗이 카페를 해서 지수를 땡겨 올렸어요. 근데 뭐예요? 거기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지금 딱 반응을 보시면 아, 사람들이 무슨 글을 좋아하는구나. 결국 그렇게 오래 쓰신 분들은 아, 내가 좀 자신 있는 글. 그럼에도 난 이런 글을 쓸래. 아, 그냥 내버려둬. 자기만의 이런 그 가지치기가 생기는데 그 가지치기가 없어. 왠지 아세요? 다 최저길이 꽂히거든. 다 최적, 이제 준체 5에서 6 올라가게 만들고, 준체 6에서 최적 1까지 올라가죠. 그렇게까지 만드는데 5, 6개월이면 할 수 있어요. 품앗이 카페로 하면. 그럼 5, 6개월 이 안에, 뭐 2, 3개월 안에 했어요. 그거 끝나면 어떡하실 거냐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저 안 끝나면 되죠. 거기 커뮤니티에 그냥 있으면 되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과연 몇 시간 걸리냐? 얘가 검색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그 분의 키워드까지 내가 알아가면서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찾아서 한다? 아, 이 스마트 스토어 오픈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응원차 그렇게 해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긴 해요. 가끔이죠. 저 혼자니까. 근데 여러 명이 그렇게 계속 한다. 그러면 적어도 나도 고마우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또 그 커뮤니티 들어가 있는 이상 여러분 안 할 수 없잖아. 나는. 그럼 나도 해야 돼. 그러면은 결국 내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한 10명 하지 않아요? 7, 8명에서 10명 정도 하실 거야. 여러분 10명 체류 시간, 댓글 공감, 그다음에 그거 스크랩까지 땡기시는데 몇 분 걸리는지 한번 시간 재보세요. 그러면 30분 걸린다 생각해봐요. 그 30분 여러분 책을 읽어보세요. 차라리. 아니면은 본인에 대한 글을, 이 키워드를 더 찾아보세요. 키워드 실력이 늘어요. 저는 키워드 실력으로 강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강의해서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벌어요. 200만 원도 벌 수 있고, 특가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면, 가꾸는 것에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뽀마시 카페는 조금 내가 좀 만약에 뭐 업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인데 내가 좀 뭐 쪽팔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도 처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처음에 땡겨요, 스크랩을 좀. 이웃들한테 응원차 좀 해달라, 가끔씩. 그러면은 거기 댓글 남기고 공감 남기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퍼질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주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모든 글에 대해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 자, 설명 길어졌습니다. 한 번씩 카페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시간이 조금 여러분 낭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앗이 카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불독 플래너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사실은 인플루언서 요 기능인데 키워드 검색도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원하는 키워드, 그러니까 인플 키워드가 아닌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샀어요. 음식물 처리기를. 근데 그걸 가지고 인플루언서 키워드 쓰기엔 제가 육아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안에서 없을까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 처리기를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면 아마 여기까지는 기본 19,900원. 그것도 이제 할인가라서 사실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키워드 여기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로딩이 조금 살짝 걸려요. 요게.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보여드리면 기본 19,900원까지 사용을 하셨을 때, 아, 그러면 사실 인플루언서 키워드를 보여주는 거 아니고 키워드를 찾는 데는 요 정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즘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긴 한 게, 저는 사실 블랙 키워드 잘 사용을 안 하는 게, 그거를 해석하느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플루언서들이 특히나 육아 주제는 하루에 글을 두세 개 써야 되는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저도 매일 두 개, 세 개는 못 쓰고, 이제 뭐 이틀에 세 개 정도 꼴? 요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하루에 1.5개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하나씩 다 눌러보고 이러기가. 그래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유료로 무조건 권장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검색하면 추천 등급이 S, 뭐 A, D 뭐 이런 수준으로 뜨는데 B면은 뭐 중간보다 조금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 롤링 빈도는 스마트 블록에서 이게 스마트 블록이 랜덤으로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바뀌느냐. 그럼 하면은 아주 많이 바뀌는 경우는 아닌 거고, 스마트 블록이 지금 O 돼 있는 거고, 위험 키워드는 아니다. 키워드 챌린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검색량 볼 수 있고, 컨텐츠 발행량 볼 수 있어서 월간, 주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 사실 이 형태소가 결국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제목에 쓰셔도 되는데, 각각의 이제 조회량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또 각각 눌러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기 주제로 해서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가 이렇게 딱딱딱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게 스마트 블록의 그 노출 빈도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다. 뭐 밑에 여기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고 확실히 상업적인 주제가 좀 많이 앞쪽으로 땡기죠. 그죠? 얘네가 뭐 얼마나 협찬 많이 돌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것도 생각한 게 한 20만 원짜리가 그나마 싼 거더라고요. 이사 와가지고. 근데 20만 원짜리랑 만약에 카라가 있으면 카라는 갈아주기까지 하고 제 거는 말려주기까지만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딱 상위 노출을 해서 음식물 처리기에서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비싼 걸 안 사기도 해요. 블로그 분들이 키워드를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아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딱 그거거든요. 세미언니 쓰시는 방법이 키워드를 골라서 이 키워드 체크로 얘가 제목을 만들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검색량이 이제 나오고요. 그러면은 중고, 비교. 그러니까 저는 이미 사실 여기 스마트 블록에서 골라서 하거든요. 하 자체가 할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은 상업적이고 그러니까 서포터즈를 많이 돌릴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싸서 사기도 어렵고 그리고 엄청 많이들 이제 덤벼드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뒤쪽을 좀 누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렇게 쓰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급할 때는. 그다음에 이렇게 눌러보면 그래서 저는 요게 조금 성이 안 차는 게 뭐냐면 우리가 키워드 마스터에서 딱 찾으면 어떻게 찾아요? 그냥 내가 냅다 때려보면 되는데 저거는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이제 스스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이 워낙 되어 있는 사람이라 저게 약간 좀 시간이 로딩이 오히려 걸리는 느낌일 때가 있어. 물론 쟤도 장점은 있어요.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래? 약간 고전적이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중에서 눈으로 스캔을 했을 때 내가 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산 것에 해당되는 걸 눌러요. 그러면은 미생물 처리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음식물 처리기 추천, 설치. 근데 제 건 설치까지는 뭐 필요 없는 거고, 멘탈, 뭐 지역에서 이제 지원금 주는 것들 있죠. 제가 산 게 루펜이었어요, 루펜. 루펜이었는데 이미 이거를 저는 네이버에서도 딱 음식물 처리기 이렇게 딱 검색을 해요. 그럼 아까 스마트 블록이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음식물 처리기. 여기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미 여기 뒤에 있는 거를 한번 미리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제목을 잡으실 때 이 스마트 블록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지금 제가 상위에 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제 사진인데, 맞을 거예요. 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도 글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리터, 몇 리터인지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버전 이름이라던가 그 솔직히 색깔까지 검색하시는 분들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작은 걸 노리는 게 상위에 뜰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거를 노리면은 제목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제목이 중요한 장소인데 중요한 제목이라는 장소에다가 너무 10밖에 조회가 안 되는 걸 두면 조금 아쉬움. 그죠? 그리고 제목이 이렇게 너무 짧은 거 그리고 2년 사용 후기, 6개월 사용 후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조금 이것도 좀 작아요. 조회량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 가전제품을 살 때 저런 거는 클릭하는 효과는 있어요. 내가 저게 되게 많이 썼네, 오래 썼네. 그러면서 2년 사용 후기 저라면 저기다가 찐 리얼 후기, 꿀팁 아니면 장단점, 인형 사용해 보니까 이건 조심하세요. 약간 이렇게 좀 차라리 완전히 낚으려면 진짜 제대로 낚는다던가, 정보를 준다면, 이거 비닐, 이거 꼭 추가로 사세요. 활성탄 가격까지 알려드려요. 뭔가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성으로 확 가버린다든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 같은 경우 리터를 노렸고, 사실 뒤에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기 추천, 그 다음에 단점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사용법이라는 것도 키워드에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찾았어요? 다 그냥 키워드 마스터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
라는 것 자체도 그냥 내가 이렇게 음식물 차리기 단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럼 천 단위는 우리가 인플루언서 분들 정도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찾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걸 다 떠나서 우리가 구매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체험 단위 이렇게 조회수가 적게 나오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입장을 몰라요. 안 해봤어, 검색을. 그래서 최대한 검색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물 처리기, 가전, 가구 검색할 때 뭐예요? 그냥 찐 리얼 후기도 그거는 클릭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에 적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사람들이 궁금한 게 무엇일까? 단점, AS, 할인 방법, 그 다음에 거기 보조적으로 옵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옵션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시리즈명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냉장고 같은 경우는 시리즈명 같은 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다 비스포크 냉장고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센 키워드 같은 경우 아이폰 13이 아니라 아이폰 13 프로 아니면은 뭐 254기가 뭐 이런 식으로 색깔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아이폰은 색깔도 검색은 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아도 사실 상관은 없고 이런 식으로 저는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얘는 편한 건 딱 그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른단 말이에요. 골라요. 고른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포스팅 제목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기, 판매 순위, 그 다음에 중고, 비교, 미생물, 렌탈 방법. 어때요? 이 밑에 있는 제목을 겹치지 않는 제목으로 쫙 위에다가 나열을 했더니 여기 제목에 이 키워드 다 포함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딱 내가 챙겨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그대로 제목을 복사하셔가지고 제목으로 사용하셔도 되는. 그리고 여기 밑에 어떤 탭이 먼저 나오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 플래너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사실은 인플루언서들한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조금 요즘에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게 양질도 노력은 필요한데, 글의 양질에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데, 기술적인 부분도 내가 공부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순위 높은 사람 욕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순위 높은 사람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배울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 너무 때려박고 내용은 부실하다. 아니면은 거기 안에 내용들이 사실은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밖에 없다라던가 지난 글인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템플릿 복사해서 또 나오고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새롭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모범이 되지도 못하고 본보기가 되지도 못하고 무엇을 누굴 보고 따라 하겠어요.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물론 저도 홍보글 쓰는 사람입니다만 진짜 많잖아요. 광고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광고글이라고 했을 때 정말 나만이 알려줄 수 있는 정보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그동안 적어도 이거는 정말 많이 리뷰를 해와서 할 말이 좀 많다라던가 저 진짜 업체도 정말 많이 이렇게 골라서 선정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체험단이라는 거는 글은 한계가 있는 건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우리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상위이신 분들도 저는 항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밑에 있으신 분들도 윗사람을 무조건, 위에 있으신 순위가 높으신 분들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기보다 그 기술을 우리가 연습을 해서 우리가 더 이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면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씩 바뀌지 않겠어요. 그 네이버도 계속 반영은 해주고는 있습니다. 스마트 블록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을 때는 독식을 했단 말이에요. 키워드 독식, 파워블로거들의 독식. 근데 키워드가 이제 분산이 되면서 다 먹을 수가 없어, 절대. 제목에 그거 다 때려박아가지고 상위 노출을 무조건 다 하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본문 안에 쓸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을 거니까 본인이 다 경험도 못 해봤을 것이고 그러니까 관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을 분명 어딘가에서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잡아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 블록을 노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인플루언서 키워드들도 굉장히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이 다 못 가져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생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면 새롭게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지금 현재 잡으려는 게 영어 회화 이제 클래스예요. 그럼 영어 회화 클래스를 뭐라고 잡아볼까 했을 때 초등 영어, 초등 영어. 요거, 요런 식으로 잡아볼 건데,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여기다 읽다가 제목을 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로 안 하고 전체로 잡습니다. 전체로 잡고, 여기 색깔은, 초록색은 제가 이길 수 있다는 분들의 이제 색깔이고, 빨간색은 이길 수 없다. 주황색은 반반이다.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열심히 글을 써와가지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특이하게도 뭐 그 참여 여부나 예상 순위를 체크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빨간색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지수가 낮아서 못해요? 저 순위가 낮아서 못해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빨간색이라 내가 못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만약에 발행일이 좀 오래됐으면 한 달 정도 된, 지금 벌써 36일과 35일이죠. 가능해요. 기간이 한 달 이후, 특히나 뭐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분들이 세 달 이후 이렇게 뜨면은 가능해요. 요런 거 가능하고, 저는 완전 조금 여러분들보다 더 좀 빡세게 하는 편인데, 내가 더 좋은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더 좋은 제목이라고 했을 때는, 얘가 만약에 주방장갑이 좀 센 키워드라고 해요. 두 번. 아니면, 세 번. 세 명을 노릴게요. 자, 세 명이 가지고 계신 그림 인테리어라고 할게요. 그림 인테리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우선. 그럼 그림 인테리어라고 네이버에 딱 검색을 했을 때 일단 사택파악 1번 사택파악부터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빡센 키워드인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게 조금 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사택파악을 한번 하고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벌써 2023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부터 일단 제일 처음에 쓸 것 같아요. 거실 인테리어 그림이라는 걸로요. 키워드를 노릴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시겠지만 이제 이게 육아 분이실 것 같아요. 엄마라고 써있죠. 그리고 밑에 분들 같은 경우 리빙이죠. 집이 되게 사진이 되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자분들이 되게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 입장에서 키워드를 먹는 거, 독식하는 거, 가져가는 거 다 중요한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나의 성장에는 참 좋은 일인데 얘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실 인테리어 그림이라고 했을 때 셀프 설치도 좋고 너무 좋은 리뷰를 써주셨는데 사실은 이들을 이기려면 리빙적인 것에서 이기려면 뭐 까사미아든 뭐 일루미든 어디를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리뷰를 조금 해보시고 그런 사진을 메인으로 해본다던가 지금 사진이 어마무시하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예쁠 것으로 내가 한쪽 이렇게 세팅해놓고 꾸며보든 아니면 나만의 팁이 정말 있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되게 재미난 포인트지 않아요? 이 사진 하나로 또 되게 재미나지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뒤에는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분이 사진을 찍으면서 블로거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볼 수 있겠구나. 어떻게 내가 꾸미는 건지 보고 싶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 키워드를 이렇게 보셨을 때 저 같은 경우 일단 노리는 거, 강하게 노리는 거는 스마트 블럭을 보고 최신 순위 적은 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 뽑을 수 있는 걸 고르고 거기서 투자가 필요하면 사실은 예쁜 그림을 사보기도 하고 요즘에 매달 대여하는 그림도 있고 그림 또 포스터를 사가지고 어떤 게 유명해요? 딱 저는 생각나는 게 일단은 유가맘이라서 그리고 이제 리빙에 조금 관심은 있어서 이케아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케아 그 액자 틀에 끼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럼 이거랑 저거랑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림 인테리어랑 이케아 액자 구매 가격과 그렇게 끼워가지고 그게 A4인지 A5인지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림 액자라는 건 되게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A4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찾아가지고 키워드를 매칭을 한다면 그러면은 뒤쪽에서 분명 조회수가 땡겨 올라갈 것이고 그림 인테리어라고 많이 이렇게 세게 차지하신 분들까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상위 노출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고 그런 거를 찾는다면 사실은 문제가 없고요. 자, 제가 이제 하는 영어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전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개수예요. 몇 개 보여질지예요. 그 다음에 옆에 거 같은 경우는 얘가 로딩이 좀 걸려요. 로딩이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빨라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다다닥 치는 것만큼은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어,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근데 그럼에도 얘가 확실히 장점은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여기다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초등 영어라고 쳐봤어요. 없어.
맞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육 쪽, 초등 3, 4학년 되면 교육 쪽 키워드라서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아이 사진 찍기도 애매하고, 참여도 어렵고, 얼굴 노출도 좀 문제가 되니까, 키워드도 없으니까, 저요, 이제 주제를 옮길까요? 요즘 주제 고민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쓰면 되는 거라, 저는 이게 좋아서 한없이 그냥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영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저기서 해당되는 건 지금 없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너무 영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아까 정도 음식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이건 또 리빙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쳤을 때, 유아겠죠, 유아. 유아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제가 이제 뭐 책상? 아이 책상 같은 경우도 사실 알게 모르게, 리빙 키워드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영양제 쓰시는 분들 있죠. 그 다음에 키즈 아연? 그냥 아연? 아연이나 이렇게 뭐 영양제 쓰시잖아요. 그러면 건강 쪽에 또 요게 키워드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내 인스타그램, 내 인플루언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찾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연이라고 했을 때 아연, 그다음에 유아, 아기, 아연, 신생아 아연, 뭐 키즈 아연 아연 마그네슘 이제 대충 눌러볼게요. 시간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 저장이라고 해볼게요. 5번에 저장을 했어요. 5번 폴더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쫙 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키즈 아연, 아기랑 유아까지 비타민 D 포함된 비타민 D, 마그네슘 포함된 유아 영양제.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요. 어. 아기까지가 아니죠. 아기부터. 키즈 아연, 유아까지, 키즈 아연, 영양제.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 다음에 여기서 폴더를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어쨌든 초보자분들한테는 이게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이 가능한 것들을 미리 많이 선점을 하셔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센 걸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작은 걸 되게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짜잘짜잘한 거를 되게 많이 가져갔거든요. 저는 센 거를 그렇게 크게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둘씩 이렇게 노렸더니 뭐 미술놀이, 놀이, 교구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다 먹어봤더니 그랬더니 1위가 많아지니까 요게 순위가 올라가고 신뢰도가 상승이 되면서 지금 제가 그동안 신뢰도와 상위 노출했던 경험들 때문에 썼던 키워드는 상위 노출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3위 안에 항상 박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초보자분들은 아직은 내가 상위에 안 꽂힐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파악하시기에는 좋겠다. 그런 식으로 파악하시기엔 좋겠다. 그리고 뭐 검색량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내가 도전했는지도 볼 수 있고 해서 도전을 안 하시는 걸 도전하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한 번은 도전 이제 한 거 딱 쓰고 글 쓰고 한 번은 X 표시 골라가지고 글을 써서 아연 영양제인데 분명 두 번의 글을 또 쓸 수가 있어서 키워드를 두 배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예상 순위도 이렇게 딱 꽂히기 때문에 계산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초보자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불톡 플래너는 사용을 할까요 말까요 했을 때 지금은 49,900원이라 생각해 볼 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인데 완전 밑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참여율 적은 거를 대량으로 등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초보자분들 완전 갓 진입한 분들보다는 한 달, 두 달 조금 해보신 분들 이상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익숙해질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인플루언서 합격하고 등록하고 어리벙벙 하거든요. 한 달은 그 등록 방법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막 펜도 찾아가 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보시고 한 달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고 하면 이렇게 제목에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어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인플루언서 채널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딩이 느려요. 로딩 빨라졌다는데 제 성이 안 차요. 어. 네, 떴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보는 게 계속 보면 그렇게 사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계속 더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는 거는 그렇게 별로 자주 보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저는 순위는 그냥 좀 맡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되게 늦는 건 나중에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게 단어가 떨어져 있으면 단어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잘 뜨고 떨어져 있으면 잘 안 뜨는 거라서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따라잡히는 것도 있고 금방 이런 건 진짜 금방 따라잡히죠. 다 해서 이런 거는. 아, 그러니까 현타가 오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저거를 사실 많이 먹어도 따라오실 분은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 한번 공유해 드렸었는데, 키워드 때려박는 글도 있지만 안 때려박는 글도 있어야 돼요. 왜요? 앞에는 분명 키워드를 내가 넣고 뒤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대로 조회수를 가져가게끔요. 앞에 있는 건 육아 인플루언서 키워드를 노렸지만 뒤에 애드포스트 수입 정산은 따로 가져가니까 지금 얘가 벌써 조회수가 그래도 오늘 하루 200은 찍을 것 같거든요. 글 하나당. 그런 식으로 가져가셔야 내가 방문자를 높일 수 있지. 지금 등수를만 올렸을 때는 사실 방문자가 같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왜냐? 핫한 건 다들 쓰고요. 이런 거 다들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아까 류아 영양제 아연 방금 잡은 글은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 사용자가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 동시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죠. 그러다 보면은 그 제목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쓸 수 있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뭐 이렇게 그냥 때려박은 이유는 여기 안에 오늘의 집 그 파트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저걸 노려가지고 단시간이더라도 상위에 있으니까 상위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조금 오늘의 집을 그 구매가 좀 될 것인지 좀 테스트 겸 물려본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올렸었고 사실 제가 추구하는 것들은 이렇게 조금 섞어서 그냥 키워드가 아닌 걸 섞는다거나 아니면 하루는 때려박고 다음날은 안 때려박고 근데 또 그냥 안 때려박기 좀 아쉬우니까 하나는 그래도 쓰고, 하나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보자분들은 참여율이 적은 거를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육아라고 딱 썼을 때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중에서 나만이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를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찬성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뭐 인플루언서 리스트 이거는 순위 지금 새롭게 생긴 건데요. 최근 합격자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키워드 챌린지 리스트 요거는 이제 2분 뭐 섹션 1, 2, 3이 이게 어디에 떠 있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분산 선유도 민박을 검색하면 어떤 순위로 뜨느냐. 인플루언서가 먼저 보이면 좀 좋겠죠. 스마트 블록이 먼저 보이면 좋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플레이스가 뜨고 예약이 뜨고 이러면 우리가 상위 노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라고 하는데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쓰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딱 여기서 키워드 챌린지 플래너, 키워드를 찾게 도와주고 그 안에서 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플러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키워드 꼭 넣어서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풀 챌린지반 이제 곧 이번 달 끝이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 사실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저는 좀 하고 싶진 않은 게 이 톡방에서 그래도 기운 나시라고 해드리긴 하는데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를 게임같이 도전하듯이 내가 오늘 하루 글을 쓰면 그 한 곳에서 어느 곳에서 나에게 협찬 연락이 와서 우리 아이한테 선물을 해줄 수 있겠다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재밌게 게임 깨듯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